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번 주에 있었던 이슈들과 좀 연결해가지고 다음 주에 좀 예상되는 움직임을 뉴스를 바탕해서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간단하게 세계 주요 지수 먼저 보고 가면은 금요일 날 이제 미중 갈등이 있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빠졌죠. 그리고 뭐 이제 선물 지수도 전부 다 빠진 모습들. 그래서 월요일 날 장이 저희가 딱히 좋을 이유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은 미중 갈등이 어떤지 먼저 보겠습니다. 우선 금요일 날 장중에 지금 이 기사 이전에 장중에 발생된 기사가 중국 청두에 있는 미국 영사관을 이제 폐쇄 조치한다 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게 오전 한 11시에서 12시 이쯤에 이제 나왔었고, 그때부터 이제 미중 갈등에 따른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기 시작했죠. 뭐 이 기사로 보면은 24일, 그러니까 금요일이죠. 미국이 요구한 퇴거 시한인 이날 오후 4시까지 직원들을 철수시키고 영사관을 폐쇄를 완료했습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오후 4시까지 이제 나가라고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미국 관리들이 한 40분쯤에 뒷문을 강제로 열고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퇴거 시한을 앞두고 그 근처에 이제 바리게이드를 쳤고 인근을 폐쇄했고, 그러니까 좀 그냥 기다려서 나가게 해도 되는데 좀 이렇게 강력한 모습들을 좀 보여줬죠. 그래서 뭐 이거는 앞서 말한 거와 동일하게 미국 휴스턴 주지의 중국 총영사관을, 이유는 이거예요. 스파이 활동과 지식재산권 절도의 근거지로 지목해서 72시간 내에 나가라. 근데 안 나가길래 이제 들어가서 강제로 열고 들어가서 내보냈다. 뭐 이런 내용이고. 그러면은 그 금요일 오전에 나왔던 뉴스를 보게 되면은 방빼는 청두 미국 영사관 철동 보안 속에 폐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토요일 날 나왔고요. 폐쇄 준비를 하는 건 토요일 날 나왔었고, 이제 방빼라고 한 게 금요일 날 오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방빼라고 해가지고 여기까지만 해서 주가가 좀 올랐었고, 이후에는 이런 식으로 장 끝난 이후에는 이렇게 문을 따고 들어가고, 그리고 미국은 중국에서 짐을 싸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25일 어제네요. 뭐 아침부터 뭐 소지품을 챙기고 미국의 이거 휘장이죠. 이거를 뭐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이제 나간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게 이제 장 끝나고 다 벌어졌었고, 그리고 또 장 끝나고 24일에 이게 장 끝나고였을 거예요. 이것도 저녁 좀 늦었었나? 그 중국 군사연구원 인민군 관련을 숨긴 채로 비자를 신청해가지고 비자를 신청해서 이게 연구원 쪽으로 이제 들어갔었던 걸로 알아요. 네, 여기 있네요. 예, 탕주안이라는 사람인데 뭐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연구원 자격으로 일하던 중 미국에 비자를 신청하면서 자신의 중국 인민해방군 복무 경력과 중국 공산당과 관련성을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 그러니까 뭐 스파이 짓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번에 그 영사관에 숨어 있었던 걸 미국에서 이제 전부 다 이제 체포를 했죠. 그래서 27일 날 재판을 받게 되고요. 법정 출두를 하니까 뭐 월요일이네요. 월요일 날 이게 미국이니까 뭐 장 끝나고서 뭐 이게 또 스파이였다 하면서 이야기가 나오면은 당연히 또 미중 관련주들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좀 이러한 제복 입은 사진들, 요런 것들 발견이 됐다라는 점이고요. 그러고 이것도 장 끝나고 나왔었는데, 이거는 미국의 BBC 뉴스인데, 싱가포르인이 미국에서 중국의 스파이로 활동을 했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미국에 활동하는 한 싱가포르 국민이 중국 스파이였다고 스스로 자백을 한 내용이 장 끝난 이후에 또 나왔었고, 그러면은 이런 자백이 있었는데 이렇게 군복을 입고 제복을 입고 자격을 숨기고 이러 들어왔었던 이 부분도 좀 이슈가 점점 커진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싱가포르인에 대해서 알려진 내용은 딕슨 여라고 이제 알려진 준웨이 여는 24일 연방법원에서 2015년부터 19년까지 중국 정부의 불법 요원으로 일한 거를 시인했었고, 그래서 발표했습니다.
미국에서. 뭐 그래서 지적재산권을 충분히 침해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조금씩 나오고는 있어요. 근데 진짜인지 아닌지는 뭐 모르지만, 그래서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탕주한이가 어디서 잡혔냐면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주재의 중국 영사관에서 이제 숨어 있다가 잡혔잖아요. 근데 이 방빼라고 한 곳은 휴스턴 주재의 중국 총영사관이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또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거는, 트럼프가 이제 휴스턴 영사관을 갖다가 폐쇄를 했는데 그 다음으로 폐쇄를 또 할 수도 있다, 언제든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휴스턴을 폐쇄한 이유는 보시면은 그 거점이라 했었죠. 아까 말씀. 네. 스파이 활동과 지식재산권 절도의 근거지다. 근데 이 친구가 잡힌 곳이 샌프란시스코 주재의 영사관이다. 근데 트럼프는 미국 내에 있는 중국 영사관을 추가로 폐쇄할 수 있다. 그럼 다음번은 샌프란시스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주말 동안에 여러 일이 있었고 뭐 짐을 싸고,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또 청두에 있는 미국의 영사관을 폐쇄를 했고, 그래서 한 번 주고 받았는데 이 부분이 그 다음 폐쇄로도 이어질 수 있고, 만약에 영사관 폐쇄가 아니고 더 나아가서 과세를 바탕으로 이제 무역 전쟁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발발이 된다면은, 아직까지는 이제 희토류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커요. 근데 더 커진다면은 뭐 대두, 사료, 수산, 반사이익이 가능한 섹터들이 좀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이슈로 27일 뭐 재판도 있고 계속 시끄러울 거고, 지수가 빠지면은 빠지는 이유를 얘기하는 건 다들 미중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좀 수급이 많이 좀 쏠릴 것 같고요. 보편적으로 좀 지수가 빠지면은, 보편적으로 지수가 이렇게 막 빠지면은 일반적으로 돈이 이제 어디론가 가야 되는데, 그게 제가 보는 곳은 이게 미중 그리고 반일 요 정도. 뭐 보통은 이제 뭐 방산도 조금씩은 가긴 했었는데, 요거는 특별한 제가 기사나 이런 걸 못 찾아봐가지고 이게 간다 안 간다는 아직은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아까 세계 지수를 봤듯이 월요일 날 저희가 지수가 절대 좋을 수가 없죠. 뭐 좋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또 이게 있었죠. 저희는 신풍발로 해가지고 바이오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하락을 했고, 신뢰도가 하락했으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당연히 투매들도 나올 거고, 바이오 주들 빠지면 당연히 투매 나오면 그 돈들이 갈 곳이 어디냐, 뭐 미중이나 반일이나 뭐 방산이 갈 수는 있나는 모르겠어요. 보통 요런 쪽, 그리고 우선주들이 좀 움직이죠. 보통 지수 빠지면은 뭐 요 정도 좀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보는 거는 우선 저는 이제 미중을 가장 크게 보고요. 반일 같은 경우에는 진행이 될 거다라는 그런 거는 있지만, 아직 그 D-Day까지는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크게 슈팅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한 일주일 정도 남았을 거예요. 근데 미중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진행 중이고, 추가 제재, 추가 폐쇄 가능성 충분히 있고, 샌프란시스코 만약에 이거 폐쇄한다면은 휴스턴보다는 더 큰 이슈로 갈 수가 있다고 봅니다. 해서 보는 거는 이제 유니온 머트리얼, 그리고 티플렉스, 요 정도 이렇게 세 개 보고 있고요. 지금 보면은 유니온 같은 경우는 이미 올라탔죠. 올라타서 지금 상을 쳤고, 뭐 딱히 얘는 거래량도 꽤 터졌기 때문에 얘가 지금 대장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얘가 아니고 유니온 머트리얼즈 어디 갔냐? 머트리얼즈도 보시면은 여기 한 번 때렸고, 두 번 때렸고, 세 번째 이제 돌파를 했잖아요. 똑같은 게 세 번째 3등주. 티플렉스도 한 번 때렸고, 두 번 때렸고, 세 번 때렸는데 딱 여기거든요. 그럼 티플렉스는 재료도 있는 마당에 요거 넘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지금 유니온 같은 경우에 투자 경고를 지금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우선은 아직 단일가는 아닌데 투자 경고를 받고 그 다음 단일가가 된다면은, 이게 단일가가 되면은 대부분 2등이나 3등주로 이제 여기 있는 돈이 넘어오게 돼요. 단일가는 솔직히 대응하기도 어렵고 좀 리스크가 있어서 대부분 이제 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2등, 3등주로 오는데,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유니언 머티리얼이나 이제 티플렉스 요런 애로 오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코로나 관련주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지금은 이거 오늘 날짜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얼마나 많은 케이스들이 나왔나 그건데, 예전에 계속 코로나 나왔을 때도 요 정도쯤에 말씀드렸는데 뭐 쉬지 않고 계속 올라갑니다. 뭐 지금 말도 안 되는 정도인데, 제가 1000만을 넘었을 때 이거를 보여드렸어요, 월드 오미터를. 근데 지금은 이제 1600만이 넘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의 한 2, 3주 만에 거의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늘고 있어서 요거 하나가 거의 예전에 뭐 5개 이상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계속 늘고 있고, 그럼 국내는 어떠냐? 이 파랑 색깔들은 이제 국내에서 발병된 거, 파랑 색깔들. 그리고 여기 자주색, 뭐 하여튼 붉은색 쪽이 이제 해외에서 유입된. 여기 해외 유입이 좀 많은 거는 그 이라크나 이쪽에, 중동 쪽에 비행기 보내가지고 국내에서 있었던 그 재외 국민들 뭐 데리고 와서 진단을 했을 때 걸린 사람이 많아서 좀 여기가 좀 튀는 거고요. 그냥 보편적으로는 그냥 국내에서 뭐 20명, 29명, 39명, 28명, 27명 뭐 요 정도로 그냥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자체가 뭐 종식이 됐다 이런 걸로 보기는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코로나 관련주는 이제 대부분 이제 8월 경에 이제 실적 발표를 하죠. 실적 발표를 하는데 그거를 이미 다 알고 시젠 같은 경우에 얼마나 오를지 알았기 때문에 뭐 진작에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시젠을 보게 되면은 예전에도 요거 돌파할 거라고 해가지고 제가 영상을 한번 찍은 적이 있어요. 한 번 쳤고 두 번 쳤고 요맘쯤 제가 영상을 찍어드린 것 같은데, 세 번 치면 이제 돌파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저는 횡보를 할 거다라고 했는데 횡보보다는 한 번 더 가네요. 근데 뭐 이 자리면은 요 자리에서 지금 매수한다는 거는 솔직히 굉장히 리스크가 있어서 딱히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은 그 랩지노랑 이제 그런 애들 있죠. 랩지노믹스 얘도 돌파를 했어요. 돌파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한다는 건 저희, 그러니까 신규 진입자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좀 리스크가 있죠. 뭐 랩지노는 제가 판단을 안 해봤는데 랩지노 같은 경우에 실적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EDCG는 뭐 돌파를 계속 못하고 있는데, 만약에 돌파를 한번 한다면은 뭐 전고점까지는 종가 기준 아니면은 뭐 이 정도 한 2만원까지는 갈 거라고 보고는 있는데, 솔직히 시즌이 무너지는데 다른 게 같이 간다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래서 얘네들은 웬만큼 다 올라왔다고 보거든요, 저는. 얘도 계속 치는데 뭐 한 요 정도 되려나? 계속 치는데 이제 뭐 돌파를 하고 다시 또 내려왔는데 안착은 됐어요. 뭐 더 올라가도 뭐 요 정도 가지 않을까. 근데 사실상 요런 자리에서 이미 실적이 좋다는 거 다 알고 다들 들어왔는데 여기서 딱히 들어가는 게 맞나 싶기는 해서 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시즌 한번 볼게요. 보면은 나갔고 들어왔고 약간 단타 개념이 좀 보여요. 꾸준하게 사는 것보다는 뭐 한때는 꾸준하게 샀던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좀 단타 개념이 좀 보이기 시작하고, 네. 그래서 뭐 그렇게 수급이 막 엄청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제 슬슬 이거는 내려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이 듭니다. 뭐 더 갈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케바케여서.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거는 예전에도 그랬듯이 코로나가 이제 발발되면은 마스크가 먼저 가장 떴어요. 그 다음에 진단 키트가 떴죠. 그 다음에 알코올이 떴고, 그 다음에 학교를 갔다가 못 가는 뭐 이제 그래가지고 그
온라인 교육 쪽 그렇게 이런 순으로 보통 이제 떠왔었는데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이슈가 좀 안 되는 게 KM이나 이런 게 좀 잘 움직이긴 하는데 이슈가 좀 안 돼요. 그 마스크 공급량이 뭐 줄었다, 뭐 사재기다, 뭐 물량이 없다 막 이래야지 좀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데 마스크에 대한 그런 게 없다 보니 당연히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8월이니까 실적으로 봤을 때 진단 키트들 솔직히 꽤 많이 올라와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들어가기 좀 어렵고 제가 예전에 한번 진단 키트도 시제는 찍었는데 한국 알코올이라는 걸 한번 찍은 적이 있어요. 이게 예전에 최고가 이제 2만 원 찍었었죠. 그리고 지금 여기 계속 돌파를 못 하고 있는 모습. 뭐 바닥도 대략 뭐 이 정도 해서 바닥이 뭐야 뭐야 네 있었는데 이번에 확실하게 돌파를 한다라고 전 보고 있고요. 이거 2만 원일 때 실적은 그 제가 다른 영상에 적었었던 그 실적이 있는데 왜 이게 오를 수밖에 없는지 좀 적어 드리는 게 있어요. 지금 바닥 계속 지지했었고 저점 계속 올라가고 위에는 틀어 막아놓고 그러면 이제 삼각형 나오면은 한 요맘쯤 됐을 때 한 17,000원대는 갑자기 슈팅을 해서 이제 2만원은 그냥 가볍게 넘길 거라고 보거든요. 솔직히 요런 자리라면은 솔직히 매수를 좀 권해드릴 수는 있는데 아까 봤듯이 진단키트들 그렇게 올라온 상태에서 시제는 실적이 얼마인지 알지만 너무 많이 올라왔고 다른 진단키트들은 뭐 어디까지 갈지 모르니까 딱히 설명드리기는 그거는 이제 말씀드리기 좀 어려워서 해서 저는 이제 알콜 쪽이나 뭐 마스크는 살짝 그렇고 알콜 쪽 얘 말고도 알콜 한 두 가지가 더 있거든요. 찾아보시면 그쪽을 좀 좋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 섹터가 더 나아가서 그 코로나 치료제에 이어서 치료제들 이제 뭐 백신 이런 애들 신풍 때문에 이제 확 떨어졌잖아요.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에 뭐 신풍이나 일양이나 부강이나 신일 등등 되게 많은데 그런 애들은 주의하는 게 좀 좋아 보이고 이제 코로나 관련 실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이오 섹터를 전체적으로 조심하시고 뭐 심하다면은 뭐 저점 매수도 고려할 수는 있는데 꽤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리고 8월 중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게 한 8월 중순쯤 될 거예요. 해서 리스크가 있으니까 요런 애들 실적 있는 애들 아니면은 좀 실체가 있는 애들 중에서 굳이 섹터를 말한다면은 뭐 혈장은 진행이 꽤 빨리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효과도 당연히 혈장은 좋을 수밖에 없는 걸로 제가 알아서 문제는 이제 혈장 수급인데 수급이 어떻게 되느냐인데 뭐 수급만 잘 되면은 당연히 좋은 치료제가 되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뭐 계속 뉴스가 나올 때마다 좋은 방향으로 나올 거는 같아요. 근데 얘네들도 좀 많이 올라서 그러면은 코로나 말고 다음 거를 좀 말씀드리면 반일 쪽 테마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반일 테마 같은 경우에는 내일이죠. WTO에 패널을 설치해요. 그러니까 수출 규제, 일본이 수출 규제 작년에 했었던 거 계속 그렇게 질질 끌고 거 이제 재판 절차 시작해서 이제 패널 설치하는데 재판이 뭐 바로 가는 건 아니고 꽤 오래 걸려요. 보시면은 패널 위원 구성이 이제 2, 3개월 그리고 재판만 1, 2년 이렇게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여기서 주목하실 거는 패널 설치했다 요 이슈로 반일 움직이는 거 한번 잡아볼만 하죠. 뭐 반일은 제가 한 1주 전, 2주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이 일정을 말씀드렸으니까 이미 올라탔다면은 꽤 괜찮은데 해서 오늘 29일이 언제야? 27일이 아니네요. 29일이네. 수요일이네요. 네. 그때 이제 패널 설치가 이루어질 거고 요 일정이 있고 그 일본 관련해 가지고 일본 자산 매각이 있거든요. 여기 있죠. 한국 법원은 판결에 따라 다음 달 4일부터 일본 제철에 가한 압류 자산을 매각하는데 후속 절차가 가능해진 대비 조치이다. 해서 4일. 자, 그러면은 29일, 4일 뉴스 계속 터지겠죠. 반일 이슈. 뭐 이 정도만 해도 여기서 터지고 여기까지 왔을 때 그 전부터 이미 터졌지만 여기서 더 고조가 될 수 있는 게 보시면은 일본 강제징용 자산 현금화 대비해서 2차 보복 조치를 검토 중이다. 일본이
만약에 니들이 4일날 이거 현금화를 한다, 자산 매각을 해버린다, 집행을 한다 라면은 2차 보복을 검토하고 있다. 이게 좀 빨리 나왔어요 생각보다. 저는 한 8월 초나 이쯤 돼서 나올 줄 알았는데 제가 이걸 못 보고서 좀 늦었죠 제가. 해서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반일 테마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고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있고 좀 꾸준히 왔죠. 일정상 이제 두 건이고 뉴스는 뭐 점점 많아지면서 뭐 수급은 당연히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지수도 빠지니까. 대표적으로 제가 보는 건 이제 모나미하고 신성통상인데 좀 약간 추이가 좀 이상하긴 해요. 이제 어디였어? 쳐야 되나? 잠시만요. 모나미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출발을 했었고, 그러니까 이거를 말씀드렸을 때 이제 저점은 계속 올라오면서 고점은 막힌 상태로 슈팅이 나올 거라고는 봤는데 제가 알았던 일정보다는 좀 빨리 움직였어요.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 한 수요일 정도? 패널 바로 전날 화요일 정도? 그때부터 여기서 이제 한 5천 얼마 6천 원 밑에서 있다가 그때부터 이제 움직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요즘 일정이 있는 종목들은 약간 좀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뭐 정보를 먼저 듣기도 하지만 여기저기 정보를 듣고 일정이 있는 애들은 솔직히 안전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요런 데에서 이제 샀으면은 일정 그냥 기다리면 되거든요. 그럼 무조건 뉴스 나오면 오르니까 가장 간단하게 좀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요런 부분들이 점점 빨라지더라고요. 해서 근데 모나미는 굉장히 빨리 올라갔는데 반대로 신성통상 같은 경우에는 뭐 전혀 고점이랄 것도 뭐 때린 적도 없고 넌 왜 계속 그러냐. 근데 이제 저점은 좀 올리고는 있어요. 계속 올라가고 올렸다가 지금 바닥권은 계속 올리면서 모양은 만들려고 하는데 모나미처럼 되게 이쁜 모양은 안 나오는데 얘도 충분히 2,000원 충분히 넘을 것 같고 일정 다다르면은 솔직히 얘도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해서 일정 전에 만약에 올라탄다면은 사실은 이제 대장줄 타는 게 맞죠. 모나미를 타는 게 맞는데 모나미가 막 부담스럽다면은 저도 제 친구한테 이제 얘기를 해줬는데 모나미 반 타고 신성 반 타고 뭐 이렇게 반반 해놓으면은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뭐 해서 반일 테마 다음 주에 좀 많이 이슈가 될 것 같아요. 미중 반일 두 가지는 확실하게 이슈가 될 거고 해서 종목은 보시고 골라서 좀 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주부터 있었던 내용 있었죠. 수돗물 유충 관련해 가지고 뭐 깔따구 벌레. 근데 제가 지난주에 주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슈는 서울시에 깔따구 벌레가 왕창 나오지 않는 이상 절대 키울 수가 없는 이슈였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이제 밀폐형으로 바꾼다 어디다 뭐다 뭐 활성탄이 문제다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 근데 거의 다 인천 얘기고 해서 이쪽 정리되면은 그냥 끝난다 라고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뭐 보면은 여기가 크로난텍 그때 이슈를 받았는데 만약에 여기서 막 서울 이슈가 터지면은 진짜 끝도 없이 갔었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못 가는 거는 뭐 인천에서 끝났고 해서 지금 무너지는데 솔직히 더 이상 서울 안 터지는 이상은 솔직히 이 종목은 안 건드리는 게 이쪽 섹터는 낫지 않나. 유보텍도 있는데 이게 동일해요. 똑같이 올라왔다가 무너지는데 솔직히 더 이상 재료 없으면은 다시 원점 오는 거밖에 없죠 사실상.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저는 단발성 이슈로 터졌다가 서울에서 발생이 안 된다면은 그냥 이대로 좀 무너지고 이슈를 점점 이렇게 잃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정치 테마를 보면은 제가 보는 주자는 딱 두 명이에요 사실. 이낙연하고 이재명. 주자는 이낙연, 이재명만 보는데 이낙연 같은 경우는 남선 알루미늄, 이재명은 뭐 에이텍 TN, 동신건설 딱 요 정도만 보고 있고요.
뭐 남선 알리뉴 우도 보긴 하는데 뭐 그 정도 5가지. 근데 이낙연이 이게 좀 재밌는 게 이낙연은 원래 1위였어요. 원래 1위였고 얘는 원래 2위가 아니었죠. 저 밑에 있다가 어쨌든 올라왔죠. 근데 1위였을 때 얘가 30 몇 프로, 40 몇 프로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20, 24%인가 뭐 하여튼 뭐 23%인가 뭐 23, 24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이 18점 몇이에요. 그래서 차이가 4.6 정도 차이 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이게 이걸로 갖다 하는 곳이 그 리얼미터? 뭐였지? 네, 리얼미터 맞아. 네, 리얼미터에서 매주 이제 이렇게 지지율을 올려주는데 지금 말씀드린 지지율은 지난주 금요일, 엊그제 말고요. 지난주 월요일죠. 월요일. 6일 전, 7일 전? 그때 월요일 날 이제 발표를 했었던 지지율이고 내일 정도 이제 또 발표가 될 거예요. 근데 제가 남선을 별로 생각을 안 하는 이유는 1위였던 사람이 1위를 유지하면은 그냥 당연해요, 그게. 근데 2위였던 사람이 4.6%에서 격차를 갖다가 2%로 줄였다고 하잖아요. 이쪽은 바로 슈팅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 주 돼서 1위를 탈환했다고 하면은 연속으로 계속 슈팅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1위였던 사람이 1위를 유지를 해도 그대로고 1위였던 사람이 2위로 만약에 내려가면은 당연히 폭락하겠죠. 근데 2위였던 사람이 4.6에서 뭐 6으로 떨어져도 뭐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정치 쪽을 별로 그렇게 관심 없는데 이쪽을 보는 거는 오로지 그냥 지지율 움직임과 이재명의 그 행보 보시면은 그때 이재명 무죄 이제 나온 다음에 뭐 부동산 이슈도 있고 개미 주주들을 위한 이슈도 있고 말한 게 되게 많아요. 뭐 무상도 있고 뭐도 있고 계속 이런 행보를 보여줘요. 차기 대권 레이스에 대한 행보 이런 행보를 보여줬는데 약간 좀 아쉬웠던 게 지난주에 서울과 부산은 무공천을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다시 말을 번복을 했어요. 이 부분 때문에 좀 이슈가 좀 있었어서 지금은 좀 조용히 하고 있는데 이거 터진 다음에는 딱히 이재명이가 별 얘기를 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그거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까지는 좀 조용히 있을 것 같고 이번 31일 날 그 재판 하나가 더 있어요. 뭐였더라 그게? 파기환송심. 이재명이가 이제 파기환송심이 다음 달 30일 날 열리는데 당연히 이거 좋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미 대법원에서 했던 내용들이어서 딱히 문제 없고 근데 이때 이제 뉴스가 좀 뜨겠죠. 30일 언제야? 30일 금요일이니까 한 수목부터 이제 슬슬 뜰 거예요. 만약에 월요일 날 내일 지지율이 나왔는데 지지율이 좀 떨어지게 나왔다. 그러니까 4.6% 이상 갭이 벌어져서 나왔다. 1위와 2위 사이에. 솔직히 그럼 저는 이쯤이 이제 좀 적당량 대선까지 보고 간다면은 요때가 적당히 좀 가져가 볼 만하지 않을까 해서 요거 되면서 요때 또 이슈 터지고 그러면 여기부터는 또다시 이재명이 대선 관련 행보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해서 좀 그렇게 보고 있고 어디까지 봤냐. 그래서 그 관련주로는 이건 아니지. 네. 관련주로 제가 보는 거는 이제 우선 남선부터 보여드릴게요. 남선 알미는 솔직히 1위여서 그냥 있어도 되는데 그냥 빠집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그냥 1위고 1위에서 뭐 지지율이 조금 늘어도 오르지도 않고 그냥 더 이상 이슈가 없는 거죠. 근데 뭐 계속 영원히 빠지는 건 아니고 당연히 얘도 어느 선 가면은 요즘 되겠네요. 어느 선 가면은 당연히 멈추고 거기서 또 횡보를 하고 오르고 내리고 왔다 갔다 계속 횡보를 칠 건데 솔직히 그거보다는 제가 보는 거는 에이텍 같은 경우 이제 맞고 이제 나왔는데 지금 여기도
여기까지 오겠네요. 만약 여기까지 오면 솔직히 전 굉장히 좋다고 보거든요. 이때는 그 재판 무죄로 인해서 이제 막 슈팅을 했다가 여기 꼭지 달린 거 보이시죠? 여기까지 한번 슈팅했었고, 그 다음에 이재명이 많은 횡보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됐었는데, 요거 빠진 날이, 음복 나온 날이 그 번복했다는 날. 이때 막 무공천 얘기하고 이래가지고 환호를 많이 받고 이것저것 환호를 많이 받았는데, 약간 압박에 눌려가지고 말을 번복하니까 약간 추락했었고, 뭐 살짝 올라오긴 했는데, 월요일날 만약에 지지율이 좀 빠져나온다면은 조금 더 빠질 것 같고, 근데 뭐 이 정도 금액이 터진 상태에서는 솔직히 빠져봐야 이게 얼마야 도대체. 제가 키움 이거를 처음 써봐가지고 얼마일까요? 한 21,000원? 네, 21,000원 정도 되겠네요. 요거는 좀 지지를 해주지 않을까. 예전에도 여기 지지했었고 여기 지지했었고, 그리고 여기 여기 자리가 좀 중요하다 봐서 21,000원 정도 되면은 솔직히 좀 뭐 비중 조절은 당연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정치 테마 자체는 비중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래서 좀 나쁘지 않게 보고 있고요. 이거는 대선 테마니까 최대한 길게 가져가서 뭐 시간이 여유로우신 분들은 뭐 한 1년씩 가져가셔도 되고. 이거 TN 같은 경우도 어차피 에이텍이랑 같이 가는데 에이텍 TN이 시총이 굉장히 작아요. 작다 보니까 움직임도 크긴 한데 뭐 같이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에이텍이 4% 올랐어. 그러면 에이텍 TN은 한 6% 가는 거죠. 약간 그런 식. 어차피 얘도 위치는 비슷합니다. 얼추 여기 보이네. 한 16,000? 얘는 별로 안 빠졌네. 그리고 동신건설, 이것도 이재명 테마인데 굉장히 잘 버티죠. 뭐 여긴 거래량 아예 없다가 올라오면서 굉장히 잘 버티고, 얘도 시가총액이 1,000억밖에 안 돼요. 1,000억밖에 안 되다 보니까 좀 시가총액이 작은 애들이 이렇게 좀 잘 버티고 좀 위에서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에이텍 같은 애들은 이제 시가총액이 1,800억, 1,900억이 되니까 뭐 무너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전 개인적으로 덜 먹고 좀 덜 빠지는 게 더 좋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걸 더 좋아하고, 2,000억이면은 솔직히 막 엄청 멀리 가진 못하지만 뭔가 당하더라도 좀 덜 당하는 게 나서, 그래서 이 정도 정치 테마는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설명드릴 게 이번 주 내내 계속 행정수도 이전한다, 뭐 세종을 갖다가 옮긴다, 그런 얘기 되게 많았었는데, 이게 뭐 부동산 그런 이슈들 때문에 이런 이슈가 나온 걸로 보여져요. 근데 세종시 근처에 이제 땅을 가진 기업들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뭐 예를 들면 신신제야, 프롬파스트 등 되게 몇 개 있는데, 사실 이런 게 예전에도 한번 했었잖아요. 행정수도 이전한다. 뭐 일부만 이전이 됐죠. 근데 거의 솔직히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 이게 진행이 어떻게 빠그러질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런 걸 건드린다는 건 좀 좋아 보이지 않고요. 추진이 된다면은 당연히 더 오르겠죠. 근데 이미 얘네들은 상한가가 두세 방 가까이 나온 애들이어가지고 솔직히 잡기는 좀 리스크가 좀 있어 보여서 딱히 굳이 이거는 종목까지는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제가 아침에 뉴스를 보다가 이게 터져가지고, SK케미칼, SK바이오사이언스는 SK케미칼의 100% 지주회사거든요. 얘 위에 모회사가 SK케미칼. 이거 지분 관련 영상은 이제 SK케미칼하고 SK디스커버리 제가 영상 찍은 거 있거든요. 어쨌든 SK케미칼 바이오사이언스가 중요한 건 이거죠. 누가 말했느냐인데, 이게 요런 게 터지면은 사람들 관심 받고 수급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빌 게이츠가 말했죠. SK 바이오사이언스 개발 성공하면 연간 2억 개 코로나 백신을 생산 가능하다. 사실상 SK 바이오사이언스 아직 임상 시작 안 했어요.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달인가 다음 달인가 이제 시작하는 뭐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없네요. 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근데 이거는 사실이니까, 이건 사실이니까 나쁘지 않죠. SK 바이오사이언스 IPO 추진하는 주관사를 선정했다. 뭐 주관사 선정하면은
뭐 준비 한 한두 달 하고 그 다음에 상장 예비 심사 신청하고 통과되면 증권신고서 제출해서 이제 상장. 보통 빨라야 한 6개월. 뭐 NH를 갖다가 공동 주관사로 NH하고 한투네요. 이쪽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여기 얘네들이 매출하고 있는 내용들하고 제품과 상품군 이런 것들 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한번 설명해 드린 게 있어서 딱히 그런 내용은 없이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내일 같은 날은 바이오주들이 굉장히 다 빠질 텐데, 코로나 백신이고 치료제고 다 빠질 텐데, 요런 거 IPO 거기에 빌 게이츠, 얘네들은 솔직히 케미칼하고 디스커버리, 얘 위에 케미칼, 얘 위에 디스커버리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우선주들 뭐 요정도들 충분히 같이 잘 달릴 것 같아요, 얘네들은. 근데 이미 올라와 있어서 솔직히 저도 여기서는 못 들어갈 것 같고. 그리고 말씀드릴 게, 이게 좀, 저는 이건 알고 있었는데 카카오 게임즈가 예비 상장 심사 중인 건 알았는데 빅히트보다 좀 늦게 넣었거든요, 신청 서류를. 그러니까 당연히 늦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네 같은 경우에 패스트 트랙이 적용이 되는 대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패스트 트랙 관련해서도 제가 IPO 그쪽에서 말씀드렸는데 빅히트는 적용이 안 되는데 얘네가 적용된다는 걸 제가 계산을 못 했었어요. 계산을 해봤으면 이건지 알았을 텐데 30일로 단축돼가지고 통과됐다고 23일 날 나왔죠.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6개월 내로 카카오 게임즈는 증권신고서 제출하면 바로 이제 공모가 선정하고 이제 진행이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증권신고서를 언제 제출할지는 아직 모르죠. 뭐 가장 기업 가치가 올랐을 때 하지 않을까. 뭐 언제든지 해도 되니까. 그리고 빅히트 엔터랑 카카오랑 이제 대여 IPO이기 때문에 분명히 눈치 보면서 각각 진행을 할 거예요. 둘이 물려서 진행을 하거나 절대 이렇게 하면서 둘이 싸우는 그림을 절대 만들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누가 먼저 할지 이젠 모르겠어요, 솔직히. 카카오 게임즈가 먼저 증권신고서를 먼저 제출을 해버린다면 빅히트 엔터는 그걸 피해서 이제 제출을 할 거거든요. 그럼 빅히트 엔터의 상장 시기는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 근데 빅히트가 먼저 때린다 하면 카카오 게임즈가 좀 더 늦게 내겠죠. 왜냐면은 원체 금액이 크기 때문에 비슷한 시기에 넣어버리면은 그 공모가를 갖다가 최대치로 끌어올리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피할 거예요. 두 군데는 피할 거고. 해서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 게임즈가 있고 페이지 그리고 뱅크 요런 순으로 지금 이제 상장하거든요. IPO 추진한다고 했었고 요 금액들만 해서 얼추 뭐 뉴스에 떠도는 말로는 15조 뭐 20조 뭐 얘기가 있어요. 해서 요것들로 해서 제가 좀 이거는 따로 영상을 하나 제작하려고 하고, 좀 더 이제 관계된 지분이나 뭐 지분에서 이제 득을 볼 수 있는 기업들 어디 있는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아, 이거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그게 있을 텐데, DPC가 있죠. DPC. DPC 아까 말씀드렸었나? 잠시만요. DPC 같은 경우에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보시면은 외국인들 계속 들어와요.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5일이면은 1 2 3 4. 자, 여기부터 외국인들이 쭉 들어왔고, 거의 수량만 해도 수량만 해도 이건 뭐 100만 주 가까이 되겠네요. 70에다가 89 넘네. 근데 굉장히 고점에서 들어온다는 건데 요 안에서 들어왔는데 뭐 때려봐야 한 지금이 거의 평단일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100만이면은 얘는 무조건 올려야지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2만원은 한번 치긴 할 것 같아요. 여기 이 고점은 무조건 넘길 거는 같은데 2만원은 무조건 넘기는데, 무조건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그렇게 매집을 하는데 좀 계속 꾸준히 봤던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게 분봉으로 보면은 한 번씩 이런 적이 있어요. 보시면은 한 번씩 마이너스 10%, 11%까지 한 번에 내렸다가 다시 올리고, 여기도 있죠. 약간 예전 패턴하고 좀 다른 모습을 계속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렇게 하락을 시켜도 딱 요 자리들 여기 지켜주면서 여기서 바로 끌어올리면서 또 외국인들도 가져가고, 어떻게 보면은 나쁜 건 아닌데, 수급상으로 나쁜 건 아닌데, 그리고 재료도 있고. 근데 29일날 이제 재료 터지면서 약간 슈팅 나오면은 좀 리스크 관리 하시는 게 좀 낫지 않나, 이 부분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서 오늘 말씀드릴 부분들은 거의 다 말씀드린 것 같고, 만약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구독 버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